널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게. 나랑 결혼해줘. 너무 기뻐요. 잘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아츠아게 소스케, 48 회사원입니다. 이번에 무려 제 딸 나오미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저희에게 연인이 있단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결혼할 수가 있나요? 심지어 이런 때 아버지라는 건 항상 뒤로 밀리는 법이라. 여보, 나우미가 결혼 상대를 데리고 온대요. 뭐라고? 회사 선배래요. 여기 사진. 미남이다. 이번 주말이면 당신도 쉬는 날일 것 같아서 식사 자리 수락했는데 괜찮죠? 아, 네. 마사오미도 알고 있던 거냐? 뭐 그렇지. 이럴 때 아빠는 항상 뒷전이지. 대체 왜야? 아빠가 싫은 거냐? 나오미! 아빠, 아마 지금 이런 행동 때문일 거야. 뭐? 이제 딸한테서 독립 좀 하세요. 그래요. 저는 자타공인 자식 바보, 자식 번뇌 아버지입니다. 특별히 나오미만 아끼는 게 아닙니다. 마사오미도 귀여워. 아이는 둘 다 귀엽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참견을 했는지 절 조금 짜증나게 생각하는 자각도 있어서 연인에 대한 얘기도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해주지 않은 건 자업자득인 거겠죠. 저는 눈물을 머금고 혼자 쓸쓸히 집고양이 후치와 정원에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뭐 그게 당신의 상냥함이고 애정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요. 미하루 씨, 당일에는 위험 있는 아버지로 부탁해요. 그건 나랑 가장 먼 아버지상이잖아.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나저나 나오미가 벌써 결혼을 하는구나. 제 자신의 결혼이 어제 일처럼 떠오르는데 시간은 참 빠릅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아이들이 태어난 날, 처음 웃어준 날, 처음 말한 날, 걷기 시작한 날, 모든 게 선명히 떠올라서 아직 결혼식도 아닌데 저는 감상에 젖고 말았습니다. 당일에 안 울고 대응할 수 있을까? 글쎄, 어느 쪽이냐 하면 딸 나오미는 저를 닮아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입니다. 벙벙대고 상처를 잘 받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속기 쉽죠. 그런 아이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상대를 잘 확인해야죠. 저는 만남을 대비해 의미도 없이 근육 트레이닝을 하기로 했습니다. 뭐 근육은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당일. 지금부터 그이랑 같이 집으로 갈게요. 아빠는 어때? 말 안 한 거 화나지 않았어? 화나진 않았어. 침울해하고 있지. 하지만 사귀거나 헤어진 얘기를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걸.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결혼이 정해질 때까지 말 안 하겠다고 정해놨었어. 아빠가 용서해 주려나? 그건 나오미랑 상대에 달렸지. 기대하고 있을게. 왔다! 어떡하지, 마사오미? 아빠, 자, 심호흡해. 괜찮아. 오히려 상대 쪽이 아빠의 100배는 긴장하고 있을걸. 그렇지, 좋아. 다녀왔습니다. 아빠, 마사오미. 어서와, 누나. 아빠? 어서 오렴. 자, 안으로 들어와. 저기 역시 아빠 화났어? 글쎄, 너무 긴장돼서 말수가 정어진 것뿐이겠지만 이건 말하지 말자. 저 처음 뵙겠습니다. 나오미 양과 교제하고 있는 후카야 아야노스케라고 합니다. 자? 잘 오셨습니다. 아빠인 소스케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방금 잘생겼다고 소리치려고 한 거다 분명. 잘생겼다. 왜 이런 미남이? 진정하자. 위험 있는 아버지, 위험 있는 아버지. 저는 위험 있는 아버지를 유지하는 게 어려웠지만 안에서 강력한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처음 뵙겠어요. 잘 오셨어요.
나오미의 엄마인 미하루예요. 우리 집의 중심은 제가 아니라 미하루 씨입니다. 미하루 씨는 저보다 2살 연상이기도 하지만 사람으로서 압도적으로 미하루 씨 쪽이 뛰어나다고 할지 도량이 넓다고 할지 미하루 씨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하루 씨는 사람을 보는 눈이 아주 뛰어납니다. 엄마, 이쪽이 지금 교제하고 있는 호카야 씨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후카야 아야노스케라고 합니다. 엄마?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후카야 씨는 루키 출판사의 편집자라고 하셨지요? 네, 주로 만화를 담당하고 있고 우사마루 선생님이나 이게지로 선생님의 담당 편집을 맡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둘 다 인기 만화가 아닌가요? 우수하시군요. 회사 안에서도 후카야 씨를 존경하는 사람은 많아. 근데 그렇게 멋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독신이었다는 게 믿기질 않네. 잠깐 마사오미. 야,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여자에게 익숙한 것도 아닙니다. 골수의 만화 오타쿠가 그대로 편집자가 된 느낌이죠. 유흥을 즐기지 않는다니 요즘 시대에 보기 힘든 그림으로 그린 신사군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진 여성과 만났으니 틀어박혀 있던 시절도 보답받은 것 같습니다. 얘기해보니 아주 좋은 느낌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대기업 출판사에서 인기 작가를 담당하고 있으니 수입도 상당하겠죠. 공적인 자리에서도 존경할 수 있다고 하니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저도 마사오미도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표정이 안 좋은 사람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만약 정말 결혼하게 되면 후카야 씨의 부모님과도 인사를 해야 하니 다시 얘기할 자리를 만들어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시 연락할게. 미하루 씨, 설마... 나오미에게는 미안하지만 저 사람은 안 돼. 지금까지 봐온 사람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야. 뭐, 웃음을 지어내는 것 같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이야?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시커먼 아우라였어. 그래요. 제 아내 미하루 씨는 남에게는 보이지 않는 게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신 지금 회사에서 조만간 이직하게 될 거예요. 네? 하지만 아직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아직 작은 규모인 상사에서 조만간 헤드헌팅을 받게 될 거예요. 그 회사로 꼭 가는 게 좋아요. 네... 그녀와의 만남은 어느 비오는 날의 일. 그녀가 경영하는 카페에 비를 피하러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실제로 지금 일하는 회사보다 작은 규모의 상사에서 영업원 스카우트를 받았습니다. 전에 한번 거래한 적이 있어 제 인품을 좋게 보았다고 했습니다. 월급은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머리에 떠올라 그대로 이동하기로, 결과적으로 회사는 쑥쑥 성장을 올려 지금은 일본에서도 몇 안 되는 대기업 상사로 성장. 저도 업무를 평가받아 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저는 카페에 다니면서 미하루 씨와 여러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러다가 저 당신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괜찮으면 절 아내로 받아주세요. 네. 이렇게 교제도 안 하는데 프로포즈를 받아 결혼. 물론 저도 그녀를 좋게 생각하곤 있었지만 설마 결혼하게 될 줄이야. 그 후로도 그녀는 카페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정확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유명하지만 본인은 평범한 카페 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길어졌지만 중요한 건 그녀가 하는 말은 엄청 적중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면에서 나오미가 가장 신경 쓴 건 엄마인 미하루 씨의 반응이었겠죠. 하지만 이래서는...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소스케 씨, 이래 보여도 난 발이 넓잖아. 출판사 지인한테 물어봐서 그의 평판을 알아볼게.
미하루 씨가 하는 말을 그냥 넘길 수는 없으니까. 고마워요. 부탁할게요. 이렇게 저의 가짜 탐정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하루 씨의 말이 적중하지 않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니 라며 얕은 기대를 뿜어보았지만 아주 끝도 없이 악행이 나오더군요. 일단 그는 이혼남이었습니다. 지인 편집자에게 들은 거니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헤어진 건 고작 반년 전. 소문으로는 아내에게 행한 가정폭력과 3달이 걸친 불륜이 원인이었는데 거액의 합의금과 위자료로 형사사건까지 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건으로 그의 저금은 거의 떨어졌는지 지인도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5만 엔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부터는 탐정인 지인에게 부탁해서 조사한 건데 그는 현재 교제 중인 여친이 따로 있고 그 여친은 의사딸이라 굉장한 부자라고 합니다. 그쪽과 결혼하면 출세할 수 있는데 왜인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아마 집안이 좋으면 자기 과거 경력을 조사당할 테니 그저 즐기면서 돈을 뜯어내려는 속셈일 것 같다고 탐정이 말했습니다. 나도 여러모로 조사해봤어, 아빠. 오, 어땠어? 이거에 대해서는 누나도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결혼을 고려할 정도로 반한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냉정하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면은 아빠를 쏙 닮았으니 말이다. 사실은 마사오미도 이래 보여도 발이 넓습니다. 아무래도 보다 확실하게 결혼을 막을 수 있는 정보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나오미를 집에 불러 급히 가족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엄마 표정이 안 좋길래 혹시나 했지만 후카야 씨 뭔가 안 좋은 일을 한 거야? 나오미, 차분히 들어주렴. 이렇게 저희는 후카야 씨에 대해 폭로한 정보를 하나씩 전달했습니다. 나오미 얼굴은 점점 안 좋아지더니 결국에는 오열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의 그런 얘기는 회사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넌 아직 신입사원이잖니. 그리고 회사에서는 잘 저신했던 걸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의 악평은 다른 회사 사람한테만 들을 수 있었어. 난 믿을 수 없어. 아이노스케 씨가 그런... 그럼 누나, 그의 전 아내랑 만나볼래? 뭐? 우리가 아무리 말해봤자 누나는 못 믿을 거 아니야. 그럼 그게 가장 빠르지. 마사오미의 말에 나오미도 끄덕였습니다. 당사자한테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좋다는 건 명백합니다. 사실은 이미 엄마한테 부탁해서 우리 집에 와달라고 했어. 일처리가 빠르구나. 당연하지. 누나의 결혼이 걸린 거잖아. 하루라도 빠른 게 좋아. 그렇지. 마사오미도 누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마사오미의 말대로 미하루 씨가 후카야 씨의 전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전 아내는 아직 팔다리에 붕대를 감는 상태로 가정폭력의 상처가 낫지 않았다는 게 생생히 전해져 나오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후카야 씨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저희가 상상하던 나쁜 사태를 500배 나쁘게 냄비에 넣고 끓인 것 같은 얘기였습니다. 결혼 당초에는 상냥했지만 후카야 씨의 바람은 금방 발각되었고 추궁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며 그날부터 매일 가정폭력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거의 감금 상태로 회사도 가지 못하고 누구와 연락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성폭행도 매일 당해 스트레스로 거식증이 되어 생리가 멈춰서 지금까지 생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회사 사람이 그녀의 본가에 연락해 본가의 부모님과 그녀의 형제가 집에 찾아와 이번 일이 발각된 것입니다. 전처가 얘기를 끝낼 즈음 나오미는 오열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미하루 씨가 조용히 안아주는 사태가. 그리고 전 아내는 마지막으로 그 남자의 상냥한 미소에 결코 속지 마세요 라며
진지한 얼굴로 나오미에게 충고. 이런 말까지 듣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으로서, 같은 여성으로서 그런 남자와 결혼하면 얼마나 불행하는지 볼보듯 뻔하니까요. 아빠, 마사오미 거짓말이라고 해서 미안해. 나 그와의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볼게.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그 편이 분명 네가 행복해질 거야. 좋아했는데, 정말 좋아했는데. 그날 나오미는 하루 종일 울며 얼마나 후카야 씨를 좋아했는지, 상냥하고 멋진 사람이었는지를 미련 넘치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하루 씨가 방금 한 말 모두 종이에 받아 적었어. 이걸 지금부터 태워버리자. 어? 추억도 그에 대한 마음도 모두 다 불태우고 잊어버리는 거야. 이걸 네 안에서 후카야 아이노스케의 장례식이라고 생각하도록 하렴. 네. 그렇게 말하고 나오미는 미하루 씨한테 편지를 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편지는 불탔고 쟤는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다음엔 좋은 사람과 만날 수 있길. 그럴 수 있어. 나랑 아빠가 그랬듯이 말이야. 후일 나오미에게 후카야 씨와 얘기해 결혼을 거절하고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여성으로 보지 않는 쓰레기 자식입니다. 나오미의 몸이 걱정된 저와 마사오미는 후카야 씨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지켜보기 위해 후카야 씨의 집 밑에서 대기하기로. 그러자 10분도 지나지 않아. 나오미! 누나! 나오미의 비명을 듣고 저희는 문을 부수고 방에 침입. 무려 후카야는 나오미의 옷을 벗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후카야를 때려 눕히고 마사오미는 나오미를 끌어안아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폭행 사건입니다. 이렇게 후카야는 경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진술에서는 이별하고자 하길래 임신시키면 결혼할 수밖에 없어질 거라며 억지로 관계를 맺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합의로 끝났지만 저희는 끝까지 법의 처벌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지난번 일도 있어 아주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집행유예 없이 실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년 동안 형무소에서 나올 일은 없을 겁니다. 만일을 위해 이 일을 전 아내에게 전하자. 저는 일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큰 손해를 입어서 꼭 돈이 필요한 나머지 합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당신들이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주신 덕분에 그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내려져 정말 마음속 깊이 안도했습니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걸로 그녀의 회복이 조금이라도 빨라진다면 저희로서도 기쁜 일입니다. 또한 나오미도 역시 정신적 손상을 입게 되어 이직하기 위해 일단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후카야한테서 뜯어낸 위자료와 실업수당으로 생활하며 다음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저기 엄마, 나한테는 어떤 일이 어울릴까? 글쎄, 넌 좋아하는 일에 대해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일직선으로 몰두하지. 그건 네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야. 그러니까 역시 좋아하는 걸 업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 좋아하는 일... 만화를 좋아해서 편집자가 되었는데 그 일은 좀... 여러 일이 떠올라서 괴롭고... 그럼 이번 체험을 에세이로 적어보는 건 어때? 넌 옛날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잖니. 잘 못 그려서 부끄러운데? 프로 선생님의 원고를 봐버렸으니까 말이야. 뭐든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미하루 씨의 추천으로 나오미는 이번 일을 에세이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그건 인터넷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무려 책으로 출판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이 이전에 근무하던 출판사에서 들어온 겁니다. 인생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니까요. 참고로 에세이에는 미하루 씨도 등장해서 굉장한 영 능력자가 있다 라고 화제가 되어
카페가 매우 혼잡해졌습니다. 전 영능력자도 뭣도 아닌데 말이에요. 뭐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 일을 알 수 있다는 건 특수한 일이니까. 전 당신이 이런 거에 전혀 호들갑 떨지 않는 사람이라서 결혼한 거예요. 어?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건실히 노력하는 당신이라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런 부끄럽다. 그러니까 이 카페는 잠깐 쉬어야겠어요. 뭐?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옛날부터 있던 단골 손님들한테 미안하잖아요. 한동안 쉴래요. 그렇구나. 그럼 나도 유급 휴가를 낼 테니까 오랜만에 부부끼리 여행이라도 갈까? 좋네요. 그러죠. 미하루 씨는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지만 미하루 씨의 조상 중에는 아주 뛰어난 무당이 계셨다고 합니다. 미하루 씨의 조모님도 그런 힘이 있으셨고요. 나오미나 마사오미에게 그런 힘이 없다는 걸 알고 미하루 씨는 굉장히 안심하더군요. 가능하면 그 신기한 힘은 내 세대에서 끝났으면 해요. 하지만 순서대로 가면 또 손자 세대에 나타나는 거 아니야? 모르죠. 하지만 그때는 제가 조모님께 배운 걸 전해준 거예요. 할머니한테서? 이 힘을 자만하지 않기, 자랑하지 않기, 도박에 이용하지 않기, 이 세 가지를 지키면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하셨어요. 좋은 가르침이네. 앞으로도 가족끼리 사이좋게, 부부끼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네, 소스케 씨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의 선물로 뭐가 좋을까? 가능하면 빨리 아이들한테서 독립해줬으면 하는데요.